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슬쩍 보시면, 자, 첫 번째 문제.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중성지방,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중성지방. 아, 그렇다면 여긴 지방을 중성, 포화, 불포화로 나누는군. 근데 사실은 불포화지방이라는 말은 무슨 상품을 선전할 때, 그치? 영양식품 같은 거만 선전할 때 불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된 막 이런 거, 혹은 음식을 설명할 때 이런 거 많이 나와. 그 뭐 생선 이런 거 파는 거, 홈쇼핑 막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말이지. 그래서 조금은 친한 녀석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성지방,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에 대한 얘기니까 만약에 지문에서 포화지방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끝나버렸으면 두 개 먼저 풀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불포화지방이 또 나와서 불포화지방에 대한 얘기가 끝나버렸다면 이 선택지를 바로바로 해결해도 상관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지문은 언제나 데칼코마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중성지방이 있고 포화지방이 있고 불포화지방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선택지에서 이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뭐 중성지방에 대한 설명 끝났다 싶으면 그거에 대한 선택지, 포화지방에 대한 설명 끝났다 싶으면 그것에 대한 선택지, 불포화지방에 대한 설명 끝났다 싶으면 그것에 대한 선택지로 먼저 달려가셔서 해결을 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나와 다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나와 다, 아하, 단락이 구분되어 있구나. 가나다로. 나, 다 두 개 단락을 보고 얘는 풀 수 있다는 얘기네. 됐죠? 나, 다 두 단락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면 라마로 되어 있죠. 그렇지. 그러면 어쨌거나 나, 다 읽고 두 번째, 라마 읽고 세 번째. 아이고 좋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단어 사이에 의미 관계가 A, B와 가장 유사한 것 찾으라 그랬는데 어휘 문제로 얘는 좀 독특하네요. 어떤 단어로 바꿔 쓰는 것이 아니라 의미 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최근에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얘는 문법에 어휘론 쪽에 들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언매가 따로 존재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어휘 문제가 나오기는 적절치는 않아요. 지금 자주 나오는 같은 단어의 다른 쓰임이거나 어떤 단어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거나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꾸는 형태 문제가 주로 나오지 이 문제는 조금은 지금 시대하고는 안 맞습니다. 언매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일단 가나다라 마 중에 나, 다, 라마 두 단락씩 딱딱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데칼코마니 정리해요. 자, 지질을 대표하는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방을 대표하는 중성지방은 중성지방. 자, 첫 번째 가단락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된 건 뭐냐면 지질이라는 게 있고 관계를 정리해 줘야 돼. 지방이라는 게 있고 그 지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방이 바로 뭐다? 여기에 포함되는 중성지방이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하는 지방이다. 섭취하는 지방이다. 중성지방이라는 게 큰 녀석이고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얘는 어떻게 되어 있다? 글리세롤하고 그 다음에 지방산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모양을 그릴 때 이거 그림을 먼저 살짝 알아두면 좋아요. 이 녀석의 모양을 도식화, 그림화하여서 보여줄 때 어떻게 그리냐면 글리세롤과 지방산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방산 3개. 그래서 내가 지방은 세발낙지야. 발이 4개. 인 낙지. 같이 생겼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글리세롤과 지방산 이런 모양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세발낙지 그림 나오면 지방이구나 하고 좀 친해지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다음 지방산은 그중에 뭐 받았어? 자, 지방산을 받았어. 지방산을 싹 받아가지고 그중에 지방산은 탄소사슬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 구조를 갖는데 전부다. 얘를 또 나누면 탄소가 사슬을 이루고 있고 그 사슬에는 뭐가 더 결합된다? 수소가 결합되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봐봐. 저는 문과예요. 그래서 사탐을 하죠.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정말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가 받아요. 도대체 이 단어들이 너무 싫어요. 이걸 뭐 이해해요? 정리해요? 미치겠어요. 이런 사람들. 시급한 것이 뭐야? 수영을 배우려면 뭐 해야 된다고? 물과 친해져야 되지. 이런 말들하고 친해져야 돼.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의 책이 존재하는 거야.
오케이. 유사한 지문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읽고 또 읽어서 얘네들하고 친해져야 돼.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말들을 차분차분 이해하고 선생님이 해설해준 그 대화 형식으로 풀어서 해설해준 것이나 아니면 꼬꼬마 상식이라고 준 것이나 얘네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3-4번씩 읽어서 얘네들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알겠지? 그게 안 되면 안 돼. 어떤 한 지문도 포기할 수는 없어. 어떤 한 지문도 포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1등급이 나오지 않아. 우린 무조건 뭐야? 1등급 맞아야 돼. 오케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탐구는 당연히 성적이 나오는 거고 국어하고 수학이 1등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수학에서 해서 2등급이 나와도 오케이. 국어에서 1등급을 맞아줘야 알겠어? 수학은 1등급이 맞았는데 국어에서 해서 2등급이 나와도 높은 표점을 받아줘야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목표는 그거야. 자, 그러니까 단 한 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하고 친해지자. 자, 지질, 중성, 글리세롤, 지방산. 자, 이런 말들, 탄소, 수소 이런 말들하고 난 친해지기. 자, 탄소사슬,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데 탄소사슬 내에 탄소와 탄소가 어떻게 결합하는가를 기준으로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분된다. 탄소사슬에서 사슬이니까 사슬이란 건 결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이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결합의 방식에 따라 뭐가 나온다는 거야? 바로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의 데칼코마니가 만들어진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자, 첫 번째 단락에서 끝났어요. 자, 얘네들은 여기서 물을 주된 대상은 아니에요. 요거는 일반적인 지질의 지방의 특징을 얘기했을 뿐이야. 오케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로 간 거지. 지금 얘가 탄소 사슬에다가 탄소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데다가 이런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데다가 수소가 결합하는 형태인데 이 결합 방식 요것에 따라서 탄소 사슬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포화냐 불포화냐 결정이 되더라 하는 게 가에 대한 가 지문의 핵심적인 이야기였고요. 자, 그러면서 얘는 상식적인 얘기로 요게 이게 머릿속에 살짝 있어주면 편하다. 여기에 뭐가 있는가? 탄소들이 결합되어 있고 수소가 사슬처럼 탄소들이 되어 있고 거기에 수소가 딱 결합되어 있는 형태. 자, 탄소의 결합 가겠습니다. 자, 나달라. 포화지방산에서 나왔네. 자, 나는 포화지방산. 지방산 요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글리세롤이 아니라 지방산에 대한 얘기. 포화 지방산은 탄소와 탄소가 결합된 다음에 거기에 수소가 결합되는 것인데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탄소끼리 모두 단일 결합을 하는 모습을 띈다. 따다. 자, 핵심 단어 하나 나왔지? 단일 결합. 항상 데칼코마니 구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 포화 지방산을 먼저 설명하고 있으면 얘만 잘하면 얘는 거저먹기라 그랬지. 왜? 백구, 세또 이루기 때문에. 이쪽만 잘 정리하면 얘는 단일 결합이야? 그러면 단일의 반대가 뭐야? 이중결합. 이게 뭐 다중결합이든 이중결합이든 단일한 결합이 아닐 거 아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 식으로 세트가 이루어지니까 한쪽만 잘 정리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풀려나갑니다. 됐죠? 자, 단일 결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각각의 탄소에는 수소가 2개씩 결합된다. 따단. 자, 탄소에는 수소가 2개 결합. 포인트 하나 또 정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미 얘는 그림이 있어. 그림 우리가 살짝 보고 들어온 녀석이 있었거든. 자, 그 녀석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즉, 두 번째 문제에 나다와 연결하는 그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뭔가가 있어요. 그죠? 탄소 결합의 형태. 그래 놓고 맨 밑에 뭐야? 탄소. 즉, 탄소가 싸라라라라, 탄소가 싸라라라라, 단일 결합을 해.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가 뻥뻥 이렇게 붙는 게 바로 요 얘기였구나.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줬을 때는 훨씬 우리가 그리기가 편해요. 그렇겠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눈을 딱 보는 게 바로 직관적이잖아.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보기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나 도표나 그림이 나와 있을 땐 어느 부분을 읽을 때 얘를 같이 봐야 되겠구나를 먼저 결정하라 그랬어. 이해됐지? 분명 얘는 나와 다에 대한 문제의 보기였기 때문에 나달락 들어오면서 그림을 동시에 확인해버리면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고 글을 읽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죠. 머릿속으로 상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해됐지? 자, 그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중결합하는 탄소쌍의 탄소에는 단일결합한 탄소들과 달리 나 어디로 갔어? 먼저 두 번째 하려고 했어. 다시 위로 가서 두 개씩 결합한다. 이 결합의 형태는 지방산의 분자인 모양을 일자형으로 만들어서 이웃하는 지방산 분자들이 조밀하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분자 간의 인력이 높아 지방산 분자들이 단단하게 뭉치게 된다. 따단. 자, 이렇게 이 단일 결합의 수소 두 개씩 만들어짐으로써 요거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일자형이라는 거예요. 이건 일자형. 일자형이기 때문에 조밀하여 뭔 결과가 나오느냐? 인력이 높다. 아하. 이런 거 항상 중요하지. 무엇이 크고 작고 뭐가 강해지고 약해지고 관계라 그랬잖아. 개념과 관계. 데칼코마니 형태 지문에서 특히 과학기술이나 혹은 경제 지문에서 A가 많아지면 B가 많아진다, 비례, 혹은 A가 많아지면 B는 적어진다, 반비례.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공식이 나오면 걔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문을 읽으면서 개념을 잡고 인력이 커진다고 그럼 인력 부분 체크하고 화살표로 딱 표시해두면 직관적으로 바로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항상 관계가 나오거나 공식이 나오면 그걸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표식을 하면서 읽어준다. 뭔 말이겠지? 그게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일자형으로 돼서 인력이 강하다. 인력이라는 말은 우리 알고 있죠? 인력이 뭐예요? 이미 공부했지? 당기는 힘. 됐지? 만유인력. 그 양파 껍질 같이 생긴 녀석 우리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공부했었네. 오래전에. 겨울에 공부한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 돼버렸네요. 자, 거기서 인력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인력. 그 다음. 당연히 인력이 세니까 단단하게 뭉치게 되고 인력이 느슨하게 만들려면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지방산을 함유한 지방은 녹는 점이 높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게 된다. 녹는 점이 높아. 아하, 높다. 또 나왔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을 수밖에 없고 상온에서 그러므로 상온 일반적인 온도에서 얘는 고체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고체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지방산은 분자에서 탄소사슬의 수소에 충분히 결합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 개 결합됐죠? 충분히 결합되어 있어서 포화지방산이라고 부른다. 아하, 이 포화지방산이라고 불렀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수소가 충분히 결합되기 때문에. 충분히 결합된다는 건 뭐야? 탄소 하나당 지금 어떻게 돼 있어? 탄소 하나당 두 개의 수소가 떨럭 붙어 있었네. 요게 바로 수소가 충분히 결합한 것을 말하는군. 충분하여서 포화지방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들어있는 지방을 포화지방이라고 한다. 끝. 포화지방산이 다리로 달려있는 그 지방을 우리 뭐라고 한다? 포화지방이라고 한다. 돼버렸지? 이해됐지? 포인트 다 잡았지? 어떻게 됐다? 단일결합입니다. 수소가 탄소가 단일결합한 데에 하나의 탄소에다가 두 개씩 결합된데 그림 보세요. 보니까 날씬한 일자형이죠?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강합니다. 녹는 점이 높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편하지. 왜냐하면 얘는 무조건 높아. 그럼 반대 데칼코마니 저쪽으로 하면 뭐야? 무조건 낮지. 얘는 높고 얘는 낮아서 이게 반대로 돼 있으면 엄청 귀찮잖아. 근데 포화는 아이고 그득해요. 수소가 두 개씩 붙어서 그득해요. 세요. 인력이 세요. 녹는 점이 높아요. 녹는 점이 높으니까 더 열을 줘야지 이게 액체가 되지 그냥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놈이에요. 끝나버렸지.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이어서 우린 뭐 한다? 다단락에 들어가서 세트 대꾸를 딱 이루면서 불포화지방산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거저먹기다. 포화지방산이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불포화지방산은 거저먹기다. 가볼게요. 진짜 그런가? 자, 다단락 가면 불포화지방산에 나타나는 탄소 결합 형태는 연결된 탄소끼리 단일 결합하는 가운데 일부의 탄소쌍에서 이중 결합하는 모습을 띈다. 중요한 거. 우리는 기대한 게 뭐였어? 얘는 단일 결합이었잖아. 근데 얘 일부에서 이중 결합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중 결합은 이미 예측된 것이라 따로 정리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이 말이 중요하죠. 이 말이 중요하지.
이래서 자, 우리가 6월 모평에서도 내가 그 모평 특별히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날 잡아서 쭉 풀어줬단 말이야. 풀면서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전체, 부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쉬워다 그랬어. 전체 부정, 부분 부정, 전체 긍정, 부분 긍정이 나오면 모두 그렇다. 그러면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선택지가 나와서 틀리게 되거나 일부분이 그렇다 했을 때 모두 그렇다는 선택지가 나와서 틀리게 만드는 형태의 문제를 내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뭔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부가 이중결합이지 다 이중결합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왜? 단일결합이니까 데칼코마니는 당연히 이중이거나 다중일 거라는 거 우리가 예측했거든. 이거 정리했으니까 이건 1도 아니야. 이거 필요도 없어. 개뿔도 필요 없어. 그렇군 하고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중요하다. 일부가 이중이다. 끝.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중결합은 탄소쌍의 탄소에 단일결합한 탄소들과 달리 수소가 하나씩만 연결. 아하, 이거 뭐야? 수소 2개니까 이거 뭐야? 이중결합 대신 이거 뭐야? 수소는 한 개. 한 개가 결합된다. 한 개가 결합된다. 그림 보세요. 그림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이중결합은 딱 탄소가 어떻게 됐다? 이중결합에서 선을 분명 2개를 걷네요. 이중결합이라. 찾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 여기에 수소, 여기에 수소, 여기에 빈자리. 됐지? 하나에 2개가 만난 얘와 달리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서 BAC 그림이었고 BD를 보면 아, 그러네. 이 녀석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일렬로 일자형으로 돼서 다른 녀석과 다른 지방과 만나는데 얘는 약간 이렇게 휘어 있죠.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만나기가 쉽지가 않겠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요거는 B의 그림이고 요건 D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런 식이네. 자, 다시 지문으로 갔소. 자, 정리 끝냅니다. 자, 이중결합 수소 1개 끝났고 달콤한이라는 거. 자, 이때 이중결합은 탄소쌍의 탄소는 단일결합한 탄소들과 달리 수소 하나씩만 결합한다. 자연상태 불합화 지방산 대부분은 이중결합 탄소쌍에 있는 수소가 같은 방향으로 연결된 형태를 띠고 있으면 같은 방향이라는 건 뭐야? 이렇게가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은 방향이니까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겠지 뭐. 이렇게 되진 않는다. 그렇지? 위쪽이면 위쪽 이렇게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같은 방향. 자, 그래서 포인트 하나. 같은 방향으로 결합한다. 같은 방향. 수소가 같은 방향으로 결합한다. 끝. 자, 그 다음에 이 지방산 분자는 탄소 이중결합이 나타나는 지점에서 구부러지는 모양이 나타나며 이거 뭐라 했어? 얘는 일자형이라고 그랬지? 근데 얘는 구부러진 일자형의 반대가 또 나온 거지. 그 다음에 구부러지는 형태고 이중결합 여러 개의 구부러짐 현상도 여러 개가 생기는데 이런 모양 때문에 이웃하는 지방산 분자들이 상대적으로 멀게 연결되어서 인력이 나는지. 아하, 구부러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 일이 벌어진다? 바로 멀게 되어서 인력이 나단 중요한 포인트 이거지. 자, 이해하고 되지? 인력이 낮고 얘는 인력이 당기는 힘이 낮다. 인력이 높고 인력이 낮다. 이유는 얘는 일자형이어서 이렇게 같이 붙어버려. 근데 얘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생겨. 그래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인력이 낮아지는 형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 지방산을 포함한 지방은 녹는 점이 또 나왔지. 녹는 점 이거 하면 돼. 당연하지 뭐. 녹는 점이 당연히 뭐예요? 낮겠지 뭐. 녹는 점이 낮다. 그 다음에 상온에서 어떻게 해? 상온에서 그러므로 상온에서 액체겠지 뭐. 액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한쪽만 알면 그냥 다 연결되는 거야. 액체로 존재한다. 탄소 이중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녹는 점은 낮아진다 그랬어요. 자, 이중결합은 일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관계 정립한 것이 이중결합이 많아지면 당연히 뭐야? 구부러지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인력은 점점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 뭐야? 녹는 점이 낮아지고 액체 상태가 더 잘 유지되겠네 뭐. 됐죠? 그래서 녹는 점이 낮아져서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게 되는데 탄소 이중결합수가 많을수록 녹는 점은 더욱더 낮아지게 된다. 자,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더 낮아진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자, 그리고 이 지방산은 분자 탄소 이중결합 때문에 분자 내 수소가 불포화되어 있으므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르고 자 뭐야? 여기서 얘가 불포화라고 이름 붙이게 된 녀석은 무엇 때문이다? 바로 여기다 하면 되겠네. 수소가 1개잖아. 얘는 2개인데.
자리마다 꽉꽉 들어차 있는데 얘는 하나씩 비어 있어. 그래서 불포화다. That's it. 자, 이 지방은 포함된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다. 끝. 완벽하게 동일한 세트지. 한쪽만 잘 정리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이해돼버렸지? 이해돼버렸지?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다에 대해서 정리가 끝났으니까 바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바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그림 문제 한번 볼까요? 자, A의 탄소에 결합한 수소의 수가 C의 탄소에 결합한 것보다 많다 그랬는데 그러네요. 얘는 지금 1, 2, 3, 4, 4개, 1, 2, 2개, 끝. 맞지? B의 구조의 지방산을 가진 지방이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것은 분자 간의 인력 때문이다 그랬죠? 자, 고체. 인력이 높음으로 고체. 됐지? 맞죠? B의 구조 지방산에 포함된 지방은 D의 구조의 지방산을 포함한 지방보다 녹는 점이 높다. 자, B는 포화지방, D는 불포화지방. 포화지방이 불포화지방에 비하여 녹는 적이 높다. 포화지방이 불포화지방에 높다. 당연한 얘기죠. 자, C의 결합으로 인해 C는 뭐냐면 이중결합. 이중결합으로 인해서 D의 분자 간의 인력이 낮다. 이중결합이 많아지면 결합은 느슨해진다. 됐죠? 됐습니까? 인력이 낮아진다. 됐습니다. 자, D의 지방산 분자 사이의 거리가 먼 것은 그렇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뭐 형태로 되어 있지. 먼 것은 왜 그래서 이중결합 때문이었지? 이중결합이 휘어있기 때문에 지방산 분자 사이의 거리가 먼 것은 탄소끼리의 단일결합 때문 아니지. 이중결합 때문이지. 됐지? 간단하죠? 그러면서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 지문은 최근에 보던 것에 비해서 좀 쉬운데요? 그렇지. 우리가 쉬운 것도 하고 어려운 것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 이 쉬운 지문을 왜 우리한테 시키시는 거예요? 했을 때 왜라 그랬어 내가? 기본 지문 내가 깔아줬다 그랬지. 다 엄선한 거라고 내가 기출에서 무슨 말이겠어? 탄단지는 나오는데 탄단지 중에 지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탄단지가 다 나와 어쨌거나 이걸 베이스로 깔고 지문이 나오게 되면 얘를 서너 번 읽어서 얘하고 친해지면 지금 이보다 어려운 지문에서 우리는 남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친해지기. 오케이, 물에 친해지기.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어. 자, 그러면 다음 요거 탄단지에 대한 얘기 다 끝났으니까 이제 라마 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 되죠. 라마 가지고 문제 풀면 됩니다. 라마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에서 풀 수 있는 거 몇 개 푸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라로 갑시다. 라로 가시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안 끝나서 포화지방은 지금 앞에는 뭔 얘기했었냐면 포화지방산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긴 뭐야? 지방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내가 무슨 얘기했었냐면 소속을 잘 봐라 그랬어. 소속을 잘 본다는 건 뭐냐면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소속은 뭐야? 중성지방이야. 중성지방의 소속은 뭐야? 지질이야. 무슨 말이야, 계수? 그럼 포화지방의 소속은 뭐냐면 포화지방산을 가진 애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항상 얘네들 소속을 잘못 알고 헷갈리게 되면 문제를 풀다가 망하게 된다고. 그건 특히 여러분들이 탐구 과목 할 때 되게 중요해. 역사를 할 때도 중요하고 애들이 멍뚱하게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 역사책을 놓고 역사 시험이야. 한국사 시험이야. 내일 시험이야. 공부해야 돼. 하면서 특징 1, 2, 3, 특징 1, 2, 3, 1, 2, 3. 뭐하고. 많은 특징을 봤는데 이 특징들이 누구 건지 까먹어. 고려야 조선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러면 망하는 거지. 뭔 말이겠어? 우리가 이건 결국은 독서라는 건 오픈북 테스트인데 이 오픈북 테스트 할 때도 탐구 과목의 공부를 제대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속을 밝혀라. 그래서 얘는 지방산이 아니야. 지방산이 아니고 포화지방에 대한 얘기야. 포화지방에 대한 얘기. 그 지방산을 세발낙지 다리로 가지고 있는 지방, 포화지방. 포화지방은 체내 장기 주변에 쌓여서 장기를 보호하고 자, 첫 번째 포인트 뭐야? 장기를 보호. 선생님 왜 그렇게 배가 나왔어요? 그럼 뭐라 그런가요? 내 장기를 보호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너무 심하게 보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장기가 약해서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체내에 저장되어 있다가 에너지로 전환되어 열량을 내는 데 이용한다. 뿐만 아니라 보호하는 데 쓰이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는 저장되어 있던 것을 에너지로도 쓴다.
됐지? 그래서 왜 지방을 연소시켜야 된다. 살 빼려면 지방을 연소시켜야 된다. 막 그러잖아. 그렇지. 그럼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뭐야? 지방을 잔뜩 먹고, 먹을 걸 잔뜩 먹고,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치? 내게 쌓여있는 녀석을 소모하기 위해서 적당히 먹고, 조금 먹고, 혹은 안 먹고 하는 것이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그러나, 지방이 저밀도 단백질과 결합하면 콜레스테롤, 이건 친하잖아. 콜레스테롤. 혈관 내부에 쌓여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혈관 내부의 압력을 높여서 심혈관계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하, 콜레스테롤은 친하니까. 그런데 이 녀석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때에는 이 포화지방에다가 포화지방 플러스 뭐가? 저밀도의 단백질하고 결합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따제. 자, 그래서 요거 정도만. 그쵸? 요거 정도만. 하여간 지방이 몸에 안 좋다는 거 알잖아. 그치? 그래서 불포화지방 하는 거 있어. 그리고 왜 수험생들 항상 심심하면 먹는 게 뭐야? 아몬드, 땅콩. 그 뭐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 항상 들어있잖아. 땅콩, 아몬드. 뭐지 얘가? 캐시넛? 뭐 이거 항상 들었잖아. 항상. 그 친구는 한 봉다리를 털어 먹잖아. 무슨 말이겠어? 배고플 때 먹으면 아무 소용없는 녀석. 알겠지? 요거 먹는단 말이야. 그치? 그때 불포화지방이 좋아 하면서 먹는 게 그거고. 자, 여기는 이제 포화지방이야.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그러나 얘도 장기를 보호하거나 에너지로 쓰거나 쓸모가 있는 녀석이에요. 근데 안 좋은 점은 콜레스테롤을 쌓는다. 자, 알려졌다. 돼지 지방과 같은 동물성 지방, 파뮤, 코코넛, 유, 버터에 들어있는 지방이 대표적인 포화지방이다. 사례를 보니까 뭐야?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네. 돼지, 딴딴딴딴, 사례 그냥 딱 있구나 하면 되는 거지. 또죠. 자, 그 다음에 음식을 장기간, 지방으로 이것이 들어있는 음식을 장기간 과잉 섭취하면 피하에 많이 쌓여 장기를 보호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게 돼. 누적돼서 비만을 일으킨다. 아하, 이 녀석이 바로 뭐다? 비만. 그래서 결국은 얘가 어떤 식으로 정리된 거냐면 보호하는 역할, 에너지로 쓰이기도 함, 긍정.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콜레스테롤 높임, 비만을 만듦. 혈관을 막거나 아니면 살찜 이런 얘기지. 만병의 근원인 비만을 만듦. 끝.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막 읽고 나서 문제 싹 풀어버리면 되죠. 막 갑니다. 자, 세토 또 마찬가지 세토. 불포화지방. 한쪽 잘 정리됐으면 이쪽도 그러니까 장점, 단점 이런 식으로 가는 모양인데 그치? 그 다음에 사례 이런 식으로 세트잖아 지금. 장점, 단점, 사례 이렇게 갔잖아요. 됐죠? 자, 봅시다. 동물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얘는 뭐야? 장기 보호가 아니라 얘는 뭐야? 세포의 막을 형성해요. 더 세부적인 단계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네요. 막 형성, 세포의 막을 형성해준다. 그 다음에 세포막의 투과율을 높여서 체내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내로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을 원활하게 한다. 이 녀석은 뭐야? 세포막이 지방으로 되면서 투과율을 적정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뭐가 된다? 배출은 배출대로 잘하고 흡수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거다. 됐죠? 됐습니다. 또한 이 지방은 혈관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 입자들을 녹임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돕니다. 엄마, 이 녀석이 뭐야? 콜레스테롤을 녹여준대요. 그럼 뭐야? 지방산에 의해서 포화지방산에 의해서 쌓인 걸 불포화지방으로 녹여버리는 거네. 이해됐지? 오케이, 알았어요. 자, 됐어요. 아울러 이것은 뇌와 신경 조직을 구성하는 요소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하지 않으면 지능, 인지 기능과 학습 능력, 시각 기능 등이 저된 뇌와 신경. 이것이 바로 뇌와 신경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이거 먹는 거야. 알겠어? 아구아구 먹어가면서 공부하는 거야. 됐지? 엄마가 그래서 챙겨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알려졌다. 물고기 기름. 얘 들었네. 물고기 올리브 들기름. 그쵸? 물고기 올리브 들기름 뭐 이런 거 나오지.
자, 식물성 기름이 아하, 식물이구나. 이것만 알면 되겠네. 뭐 식물성. 식물성이다. 그 다음에 땅콩 같은 견과류. 사례. 사례니까 여기 있다. 알면 되는 거지. 뭐.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 물고기 먹기 쉽지 않잖아, 이런 거. 그렇지. 그래서 아주 만만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견과류이기 때문에 이거 싸들고 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불포화 지방이다. 나쁜 점이 별로 없는데? 나쁜 점이 별로 없네요. 이게 2011년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수업할 때 이거 좋다고 얘기했더니 한 학생이 땅콩 버터를 많이 샀다고 그러더라고. 불포화 지방이니까 엄마한테 이거 먹어서 살 안 찌니까 이게 봐, 지문에 있잖아. 불포화 지방. 이거 봐. 포화 지방 이거 콜레스테롤 낮춰주고 말이야. 뇌를 팍팍 돌려주고. 땅콩 버터. 근데 왜 땅콩에만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지? 뒤에 그 뭐가 붙어 있어? 버터가 붙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 자, 근데 어쨌거나 정리 다 됐죠? 데칼코마니의 아주 전형적인 모범적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우리가 어렵고 지저분한 지문을 잘 읽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된다 그랬어? 쉽고 모범적인 형태의 지문들에 대해서 연습을 잘 해두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금 잘 연습한 연습할 만한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한번 해볼게요. 동물성 지방을 먹으면 몸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따단, 뭐라고 했어요? 에너지, 열량, 칼로리. 됐지? 가능하네요. 코코넛 유로 튀긴 음식을 즐겨 먹으면 혈관계 질환이 적게라고 되어 있는데, 됐죠? 이거 혈관계 콜레스테롤. 됐지? 코코넛은 당연히 포화니까. 생선을 많이 먹으면 학습 능력이 높일 수 있을 거야. 맞지? 이해됐지? 근데 이걸 집요하게 질문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 선생님, 생선을 먹는다고 학습 능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뇌의 기능을 얘가 돕는다. 뇌와 신경주의 구성할 요소 가운데 하나, 장기간 섭취 안 하면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먹으면, 뒤집어 얘기하면 먹으면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거라고 봐야지. 적정히 먹어줘야지. 아니, 그러니까요, 선생님.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지. 생선 먹는다고 학습 능력이 좋아지면 제가 생선 매일 먹으면 공부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 틀림이 없다.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제발 그러지 마라. 라고 한 놈하고 내가 싸웠던 기억이 나. 뭔 말이겠어? 걔 말이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 무슨 말이겠어? 안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지. 먹는다고 계속 올라가면 아이고 뭐 학원을 뭘 다녀요. 생선만 하루 종일 삼시세끼 먹고 앉아있지. 올리브유 막 먹고 들기 막 퍼먹고 하면 학습 능력 좋아지는데 뭐 이러고 말이 안 되는, 좀 억지스럽다는 거 느껴지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들깨에서 나온 기름을 많이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질 거야. 그렇겠지? 올리브그램을 이용한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이 인지기능의 쇠퇴를 늦출 수 있을 거야. 그랬겠지? 자,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오호. 그러면 두 개 끝났고, 이제 마지막 첫 번째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 중성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을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포화지방은 혈관벽의 콜레스테롤 입자를 녹인다. 불포화가 녹이지. 그치? 녹이지. 이거. 포화지방은 체내의 장기 주변의 장기를 보호. 오케이. 장기 보호. 여기 있었지. 불포화 지방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을 돕는다. 배출과 흡수. 맞지? 자, 그 다음에 중성지방은 함유한 지방산에 따라 포화지방과 불포화 지방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함유한 지방산에 따라 지방산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즉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고, 그렇지? 불포화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으면 불포화지방, 포화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으면 포화지방. 오케이. 불포화지방은 어떻게 돼 있는 거? 이중결합이 있는 것. 얘는 뭐야? 이중결합이 아니라 단일결합으로만 돼 있는 것. 돼버렸지? 이해됐지? 끝나버렸어요. 자, 단순한 문제. 자, 지문이었어요. 어휘가 하나 남았네. 자, 마지막 문제 어휘. A와 B의 관계가 가장 유사한 것 찾으라 그랬어요. A와 B가 어디 있을까? 버터에 들어있는 지방이 대표적인 포화지방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A는
버터고 이 안에 뭐가 있다? 포화지방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포함 관계예요. A에 B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맵시에 자태가 포함되어 있느냐, 뿌리에 나무가 포함되어 있느냐, 두부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느냐, 맞네. 옥수수에 강냉이가 포함되어 있냐, 비슷한 말이다. 생선에 소멸이 포함되어 있냐, 반대말이다. 그래서 답은 3번. 떼지 관계만 딱 알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